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서울 강남 중심가의 우뚝 선 23층 규모의 대형 건물. 그곳이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무대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발을 디딘 지 석 달이 흐른 어느 가을밤, 저는 여전히 이 거대한 조직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암묵적 규칙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들 사이에서 은근히 화제가 되곤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바로 야간 경비를 담당하는 오철수라는 분이었습니다. 69세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밤샘 근무를 도맡아 하시는 이 노인은 회사 내에서 상당히 독특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분이세요. 마케팅팀 김대리가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퇴근하려고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실 앞에서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서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려도 고개만 살짝 까딱하시고 대화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회계팀 직원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도 야근할 때 자주 마주치는데 정말 어색해요. 말을 걸어도 최소한의 반응만 보이시고 뭔가 우리를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역시 그런 시각으로 오철수 경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키에 깡마른 체구,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는 모습이 확실히 친근감을 주지 않았거든요. 필요한 업무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는 그분의 모습은 젊은 직원들에게는 소통 부재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면 경비실을 지나치며 그분을 자주 목격했는데 대부분 낡은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졸고 계시거나 오래된 신문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가끔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분의 뒷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날 때면 경비실에 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철수 경비원의 실루엣이 창문에 또렷하게 드러나곤 했어요.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정자세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자세였죠. 저 아저씨 정말 신기해요. 어느 목요일 밤 야근 중 동료 박 과장과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맨날 저기 앉아서 뭘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찰도 제대로 안 도시는 것 같고 그냥 경비실 지키기만 하시잖아요. 인사팀에서 들은 얘긴데 박 과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덧붙였습니다. 오경 비원부는 특별 채용이라더라고요. 일반 공개 채용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들어오신 거래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이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특별 채용이라는 건 보통 특수한 경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였거든요. 하지만 겉보기엔 평범한 노인 경비원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을까 싶었죠. 그때까지는 단순히 조용한 성격의 경비원 정도로만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라는 건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금요일 밤 역시 평범한 야근으로 시작되었죠. 오후 6시가 넘어서자 사무실은 점차 한적해지기 시작했고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만이 남아서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킬 무렵 건물 전체가 고요함에 잠겨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죠. 그런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30분경
갑작스럽게 건물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층층이 쌓인 사무실 전체를 관통했죠. 처음엔 화재 경보인가 싶었는데 평소 화재 훈련 때와는 다른 종류의 경보음이었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긴급해 보이는 소리였어요. 뭐지? 무슨 일이야? 같은 팀 후배 정주임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때 건물 방송 시설을 통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직원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전 직원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차분했지만 단호한 톤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 있던 7명의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누군가 혹시 진짜 화재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면 가스 누출? 이라며 추측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개인 소지품을 챙기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가던 중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침입자가 있어요. 격리팀 차장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지하 창고에 복면을 쓴 사람이 들어왔대요. 경비실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침입자라는 단어가 주는 불안감은 화재나 가스 누출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위협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누군가 경찰은 불렀어? 라고 물었고 당연히 불렀겠지라는 대답이 돌아왔지만 아직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보안업체 직원 한 명이 출입문 근처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경비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오철수 경비원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말이죠. 저 아저씨는 왜 안 나오시지? 누군가 궁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건물 밖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이 집단 속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날 밤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건물 밖 광장에 모인 직원들 사이로 불안감이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각자의 추측과 소문이 뒤섞이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창고에서 폭발물을 발견했다더라며 소리쳤고 다른 사람은 아니야, 단순한 절도범이래라고 반박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피한 상황에서도 경비실만은 여전히 조용했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정작 건물 보안의 중심이어야 할 경비실에서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철수 경비원의 실루엣만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죠. 저 아저씨 괜찮으실까요?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청력에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경보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선뜻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어서자 드디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푸른 불빛이 건물 외벽을 번갈아 비추며 접근해오는 모습이 보였죠. 경찰차 2대가 건물 앞에 정차하고
경찰관 4명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접수된 침입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하 창고 쪽에서 의심스러운 인물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폐쇄회로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복면을 쓴 사람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포착되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비실에서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오철수 경비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경찰관들도 그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 계신 분,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철수 경비원은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이상 느릿느릿한 노인의 걸음이 아니라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거예요?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혼자 들어가시려는 건 아니겠죠? 정말로 오철수 경비원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거리상 정확히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그대로 보내주는 것으로 보아 신분증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상하네요. 박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이 저런 상황에서 왜 혼자 들어가는 거죠? 위험한데.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건물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오철수 경비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 내부로 사라진 오철수 경비원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관들조차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건물 밖에 모인 직원들 사이에서는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분이 흐른 후 건물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이어서 누군가 소리치는 듯한 음성이 희미하게 전해졌죠. 하지만 건물의 두꺼운 벽과 유리창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회계팀 과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건물 입구와 경비실 창문을 번갈아 오가고 있었어요. 경찰관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오철수 경비원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복면을 쓴 사람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철수 경비원이 그 사람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게 뭐야?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비실 창문을 응시했어요. 거리상 세부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철수 경비원의 움직임이 전혀 당황스럽거나 서툴러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침입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것이 보였지만 오철수 경비원은 흔들림 없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었나? 후배 정주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시던 분이? 경찰관들이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면서 오철수 경비원이 침입자를 끌고 나왔어요. 복면을 쓴 사람은 이미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고 손목에는 무언가로 묶여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오철수 경비원의 표정이었습니다. 숨이 가쁘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담담한 모습이었죠. 그는 침입자를 경찰관들에게 인계하면서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기업 기밀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로 보입니다. 오철수 경비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침입자를 연행해 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방금 벌어진 일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소 말수 적고 무뚝뚝했던 경비원이 전문가처럼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에서 느껴진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이었어요. 침입자가 연행되고 난 후 건물 앞 광장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그것이 안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경비원 맞나요? 인사팀 김 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물음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오철수 경비원과 방금 전 침입자를 제압한 그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감이 존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사건을 정리하는 동안 오철수 경비원은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뒷모습조차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어깨의 라인이 더 곱고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전혀 다른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동안 감춰왔던 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죠.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직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오철수 경비원은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마치 언제든 다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소문들이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철수 경비원에 대한 직원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경외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를 따라다녔죠. 그분한테 뭔가 특별한 과거가 있으실 거야. 마케팅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이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경찰이나 군대에서 특수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추측들이 맞다는 증거는 며칠 후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한 명이 회사를 재방문했는데 그가 오철수 경비원과 마주쳤을 때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형사는 그를 보자마자 자세를 고쳐 세우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형사의 말에서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오철수 경비원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대답에서는 이전과 다른 권위감이 느껴졌습니다. 수고 많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회계팀 직원이 나중에 저에게 전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특별 채용, 침입자 제압 실력, 그리고 형사가 보인 존경의 태도까지. 오철수 경비원에게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사람을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형사와 오철수 경비원 사이의 대화를 전해 들은 후 저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 경비원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왜 현직 형사가 그토록 정중하게 대하는지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오철수라는 이름만으로는 너무 흔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지만 특수부대, 경찰 특공대, 대테러, 부대 같은 키워드들을 조합해가며 검색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철수 경비원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전달한 공지사항은 간단했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한 줄짜리 설명뿐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네요. 동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하지만 며칠 후 인사팀 관계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사실 오철수 경비원의 근무는 처음부터 임시적 성격이었다는 것이었죠. 민간 보안 자문 형태의 특별 계약이었고 최근 사건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민간 보안 자문이라고? 박 과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점점 더 미스터리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전문적인 보안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목격했던 그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오철수 경비원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러 경비실을 찾았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까딱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관심이나 무뚝뚝함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어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오철수 경비원이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몇 가지 물건을 넣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낡은 사진 한 장도 있었어요. 거리상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같아 보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오철수 경비원이 처음으로 제대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철수 경비원이 떠난 후 회사에는 묘한 공허감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이 배치되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그가 남긴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제 동생이 군 복무 중에 참석한 특별 교육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동생은 공군 정보보호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대테러 작전 역사에 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형, 정말 놀라운 걸 봤어. 주말 휴가를 나온 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강에서 70년대 특수부대 창설 역사를 설명하는데 사진 한 장이 나왔거든. 그런데 거기서 형이 말한 그 경비원 아저씨를 봤어.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의 설명을 들으니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 창설 멤버들 사진이었어. 강사가 설명하길 이분들이 우리나라 대테러 작전의 기초를 닦은 전설적인 인물들이라고 하더다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정말 형이 묘사한 그분과 똑같았어. 오철수 중사라고 이름도 나와 있었고 707특임단.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예로 알려진 대테러 부대의 창설 멤버였다니. 그렇다면 침입자를 제압할 때 보여준 그 놀라운 실력과 침착함, 형사가 보인 존경의 태도, 그리고 회사에서의 특별한 지위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동생이 계속했습니다. 오철수 중사는 특히 침투 작전과 인질 구출 작전의 전문가였다고 해.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10년 전쯤 한 작전에서 실종되었다가 나중에 생존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오철수 경비원의 모든 행동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항상 깨어있던 모습,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있던 눈빛,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전문적인 대응 능력까지.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 정말 신기한 게 있어. 동생이 신비로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강사가 말하길 707특임단 출신들은 은퇴 후에도 국가에서 중요한 민간 시설의 보안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표면적으로는 일반 직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철수 경비원의 특별 채용, 그가 보여준 전문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직까지. 그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의 보안을 위해 파견된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산업 스파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가 보여준 완벽한 대응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조용한 경비원이 사실은 국가의 보안을 책임지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반성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오철수 중사가 떠난 지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회사에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전문 보안업체의 정규 서비스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지만 어쩐지 예전만큼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기계와 시스템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즈음 인사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철수 중사의 근무 기간 중 우리 회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보안 위협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처리되어 일반 직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위험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가 정말 안전했구나. 박 과장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혀 몰랐지만 말이야. 이제는 그의 모든 행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던 것, 건물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던 눈빛, 그리고 평소의 과묵함까지도. 그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었고 자신의 임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한 기회에 그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경비팀장이 전해준 이야기였는데 오철수 중사는 현재 다른 중요 시설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경험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대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정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경비실을 지날 때면 오철수 중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만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707특임단 창설 멤버 오철수 중사. 그는 우리에게 겸손과 존경,
그리고 진정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정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